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다 보면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주식 투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주식을 사는지, 그리고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주가 하락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기준을 알면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A씨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A씨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더 많이 매수를 했고, 기다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B씨를 볼게요. A씨와는 달리 B씨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래, 이번에야말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보겠어 하면서 심기일전을 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내가 더 많이 매수한 만큼 더 큰 손실로 이어지고 말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사람 A와 B 중에 어떠한 투자자와 더 가까우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B와 같은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A와 B 두 사람은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떠한 주식을 매수했는가입니다. A는 장기간 주가가 오를 종목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B는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종목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B는 장기간 주가가 오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복권형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주변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없어요. 습관처럼 복권을 사지만 사실상 5천 원 당첨도 드물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기 급등을 노리고 복권형 주식을 매수를 하지만 대부분 손실로 끝납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행태 분석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복권형 주식을 다른 투자자 유형보다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등이 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복권형 주식을 다른 투자자 유형보다 훨씬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소액 투자자일수록 더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남성 젊은 투자자, 소액 투자자의 거래 빈도가 다른 투자자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들의 거래 대상은 주로 복권형 주식이었던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복권형 주식에 대한 매수 비중이 높고 거래 빈도 또한 매우 잦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가가 오르면은 더 오를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선 매수를 하지만 이내 주가가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거래 빈도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손실의 가능성이 더 큰데,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복권형 주식에 대한 매매 빈도가 잦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도 젊은 소액 투자자 남성일 때 매우 매매 빈도가 잦고 이러한 복권형 주식을 매수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말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과거에 저도 그렇고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단기간에 복권형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저는 지금 이러한 투자가 수익을 거두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권형 주식을 전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오를 것 같은 주식이 아니라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꼭 S&P 500이 아니라도 개별 주식이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일지라도 지금까지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개별 기업에 있어서도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런데 분기마다의 실적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러한 주식은 지금 현재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음 내용은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어떠한 돈으로 매수했는가입니다. 어떠한 주식을 살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떠한 돈으로 매수하는가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라벨링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를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 점은 S&P 500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한 해 동안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여기에 빨간색 마이너스 17%라고 표시가 된 것은 1980년도에 마이너스 17%까지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회색 막대 그래프의 의미는 한 해 동안의 주가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왼쪽에 1980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980년도 연중에 마이너스 17%까지 S&P 500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것이 회복되면서 플러스 26%의 성과로 맞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연중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198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찍힌 점이 모두 마이너스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한 해도 빠짐없이 연중에 마이너스 손실이 존재한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번의 사례 중에서 34번이나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비율로는 75%가 넘으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중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할지라도 기다리면 플러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내가 버틸 수 없는 돈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두려워서 손실을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수입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돈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인지 아닌지 라벨링부터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개념은 내가 투자 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0년을 채우는 딱 그 시점에 하필이면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면은 무려 10년이나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장기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장기 투자를 기간으로 가늠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이 기준을 기간으로 제시를 해 드리면요. 저는 보통 7 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7 년은 과거 데이터상으로 아무리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다렸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7 년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잃지 않는 투자의 기간으로서 7 년을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주가 하락, 손실의 상태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떠한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 그 주식을 어떠한 자금으로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하락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바라는 복권형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 가능한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 기간을 내가 유연하게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굳이 이걸 기간으로 가늠하자면 7년 이상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줄 요약입니다. 복권은 꿈을 주지만 자산은 자유를 준다. 꿈만 꾸지 말고 미래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